토리도 총리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캐네디안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2%가 30만 불 미만일 것이다. 24%가 40만 불 이상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30만 불에서 40만 불 사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거의 맞춘 것입니다. 올해 총리 연봉이 37만 9천 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응답자의 41%는 너무 많다, 47%는 적당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CEO들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온타리오주는 곧 큰 건축 공사장에서 여성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건축일은 주로 남자가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여성을 위한 규정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여성을 건축 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건축 기술자들이 많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만 해도 2027년까지 7만 2천 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며칠 전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11학년부터 건축 현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해도 졸업장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학교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공부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지 않아도 되고 돈도 벌고요. 어쨌든 이런 정책은 건축 기술자들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온타리오 정부는 여성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건축 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 정지 작업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건축일은 신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매체에서 소개한 여성도 가능한 직업과 웨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학교 졸업장도 필요하고 3년 내지 5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고 견습생 웨이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렉트리션 같은 경우는 견습생 초임이 평균 21불 50센트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평생 직장이 되기 때문에 파이어나 레이오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티브 캐네디언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직접 체험해 본 바로는 토론토에서 2불 음료수가 레저베이션에서는 1불 합니다. 세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기름값도 엄청 쌉니다. 저도 기름 좀 넣고 오고 싶었는데 네이티브 아이디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유무용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가 아니면서 네이티브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요즘 한 대학교 총장이 그런 일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뉴펀들랜드 메모리얼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비앤 티먼시가 네이티브 후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며 숨겨왔다가 그녀가 30대가 됐을 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방송사의 추적으로 거짓임이 판명났습니다. 그녀는 20대부터 선생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네이티브 학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이티브 후손인 관계로 정부로부터 혜택도 받고 네이티브 단체로부터 상도 받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런 어드밴테이지를 알고 그런 짓을 한 것이겠죠. 그녀는 거짓이 뽀록나자 6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본인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요.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족보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주장하면 증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이티브족이 워낙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야지요. 티몬시의 거짓이 뽀록나게 된 것은 그녀의 성이 그녀가 말한 부족에 있지 않는 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토론토 대중교통인 TTC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행도 있고 싸움도 있고 인종차별 폭언도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서브웨이를 순찰하기도 했는데 이내 그만뒀습니다. 별로 효과도 없고 여론도 좋지 않아서요. 그리고 TTC 당국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원하는 위험 요소 중 홈리스를 집어넣었다 세게 당하고 있습니다. TTC 사이트에 비난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홈리스는 이름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일 뿐이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추위를 피해 경내 또는 열차 내에 오래 머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사이트에서 홈리스를 신고하라는 내용은 내렸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캐네디언들의 심성이 나타나는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